갑자기 치솟는 서울 부동산 시장, 그리고 갑작스러운 정부의 대출 규제로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은 시장 자율에 맡기자는 기조가 강했고 2025년부터 서울의 공급 물량이 급감하면서 상승세에 불을 지폈죠. 강남권은 이미 그들만의 리그로 굳어졌고 많은 사람들은 소외되었던 지역들에 기회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돌연 방향을 틀어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발표했고 서울 전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옳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구축 위주의 재개발과 재건축 이슈가 미진한 대단지 20평형 아파트들은 여전히 바닥권에 머물고 있죠. 이번 규제로 급등 지역은 조정기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고 저평가 단지들은 더 위축될 수 있지만 반대로 이는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 상승하지 못한 서울시 대단지 20평대 하락 아파트 탑 10위를 살펴보며 그 가능성을 데이터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000세대 이상 20평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그리고 3층 이하 실거래는 과감하게 배제했고 같은 구역 내 아파트도 2개 이상은 누락했습니다. 과연 이 아파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12위 가양동 가양이 단지 성지.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가양이 단지 성지 아파트는 1992년 11월에 준공된 최고 15층의 단지로 총 10개 동 1624세대의 아파트입니다. 한강공원과 서울식물원과 인접해 자연환경이 풍부한 아파트로 노후화와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편의시설 이용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학구는 주변에 잘 갖춰져 있지만 양천초등학교가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9호선 양천향교역이 대략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어서 교통 접근성은 나쁘지 않습니다. 21평형 기준 2021년 9월에 9억 9,500만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6월 4층이 7억 4,500만원에 거래되며 2억 5천만원이 하락한 하락률 25.1%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저층이 7억 3천만원이며 5층이 7억 7천만원입니다. 전세는 4억 원부터 시작합니다. 가양 2단지 성지 아파트는 재개발 기대감이 있는 단지로 인근 CJ 공장 부지 철거와 스타필드 입점 확정 등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다만 아직 재개발의 구체적인 윤곽은 나오지 않아 시장은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꾸준했지만 급증은 없었고 금리 인상 이후 바닥을 다지는 중입니다. 최근 대출 규제로 거래가 위축될 수 있으나 현재 저점이라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의 보수적인 접근은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11위 신림현대아파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신림현대아파트는 1993년 5월에 준공된 최고 15층의 단지로 총 12개 동 1634세대의 아파트입니다. 신림선 서원역과 10분 정도의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나 학군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단 서울대 인접 입지로 임대 수요가 많으며 주변 상권도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지만 그렇게 만족스러운 위치는 아닙니다. 23평형 기준 2021년 11월에 7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6월 5층이 5억 8,500만원에 거래되며 2억 500만원이 하락한 하락률 26%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최저 매물 가격은 4층이 5억 8천만원입니다. 전세는 3억 7천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신림현대 아파트는 거래량이 많지 않아 매물이 누적되며 상승 여력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변이 주택가 중심이라 전세 및 임대 수요는 꾸준하고 서울대 학생 및 인근 연구소 직장인들의 수요도 탄탄해 임대 수익 측면에선 강점이 뚜렷합니다. 다만 준공 30년이 넘었음에도 아직 재건축 계획이 없어 개발 기대감은 낮습니다. 안정적인 수익형 투자처로는 적합하지만 시세 차익보다는 임대 수익 중심의 접근이 유리한 단지입니다. 10위 정릉동 풍림아이원.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정릉 풍림아이원은 2005년 12월에 준공된 최고 20층의 단지로 총 28개 동 1971세대의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정릉초등학교와 근접하고 있으며 가장 가까운 역은 우이신설선 북한산 보국문역과 솔샘역 사이에 위치해 있고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북한산 생태숲 그리고 삼각산 도시자 연공원이 인접해 있어 자연환경이 뛰어난 입지입니다. 24평형 기준 2022년 3월 6억 8,500만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6월 9층이
5억 500만 원에 거래되며 1억 8천만 원이 하락한 하락률 26.2%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저층이 4억 8,500만 원이며 5층이 5억 500만 원입니다. 전세는 3억 원부터 시작합니다. 정릉 풍림하이원은 한때 거래량이 증가하며 반등 기대감을 키웠지만 최근 대출 규제로 다시 위축된 흐름입니다. 금리 인상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가격은 잠시 반등했으나 현재는 저점권에서 횡보 중입니다. 신동아 1단지의 재건축 이슈에 따른 동반 상승 효과가 있었으나 하락기엔 그만큼 낙폭도 컸습니다. 현 시점은 투자자에게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보일 수 있으나 정책 변수에 따라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9위. 신월동 신월시형.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신월시형은 1988년 4월에 준공된 최고 12층의 단지로 총 20개동 2256세대의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역세권 아파트는 아니지만 교통이 편리하고 초등학교와 공원이 인접해 있어 생활 편의성은 나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비행기 소음이 조금 크지만 신혼부부나 1인 가구에게는 인기가 있었던 아파트였습니다. 21평형 기준 2021년 9월 7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6월 4층이 5억 3,500만 원에 거래되며 2억 500만 원이 하락한 하락률 27.7%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저층이 5억 원이며 6층이 5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는 2억 1천만 원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예정 단지로 약 3,100세대 규모의 통합기획을 바탕으로 신속 진행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김포공항의 고도 제한 이슈가 있지만 서울시와 규제 완화 협의 중으로 재건축 효율성 확보도 기대됩니다. 거래량은 5월까지 증가하다가 잠시 주춤한 상태지만 전세 수요는 꾸준합니다. 정부 정책으로 단기 거래 위축은 예상되나 재건축 이슈가 현실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는 단지입니다. 현재는 저점 매수 기회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8위. 신내동 신내구단지 진흥.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신내구단지 진흥은 1996년 6월에 준공된 최고 15층의 단지로 총 12개동 1650세대의 아파트입니다. 시내역과 도보권의 거리에 있지만 교통 접근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인근 봉화초등학교와 인접해 있고 서울의료원 및 기타 상업시설, 그리고 봉화산 근린공원 등 주변 편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지를 찾는 분들에게 적합한 곳입니다. 21평형 기준 2021년 10월 6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6월 5층이 4억 6천만 원에 거래되며 1억 9천만 원이 하락한 하락률 29.2%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저층이 4억 1천만 원이며 4층이 4억 3,800만 원입니다. 전세는 2억 5천만 원부터 시작됩니다. 해당 아파트는 아직 재건축과 재개발과는 거리가 있지만 최근 서울 아파트 시세 상승 흐름에 따라 거래량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긴급 부동산 대책으로 단기적 거래 위축은 예상되나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 덕분에 추가 수요 유입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변 입지가 무난하고 전세 수요도 꾸준한 편이며 중랑구 개발 계획과 맞물려 장기적인 가치 상승 여지도 존재합니다. 당장은 보수적인 관망이 필요하지만 급매나 저가, 매물 위주 접근은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7위. 시흥동 벽산 5단지.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벽산 5단지는 2004년 8월에 준공된 최고 20층의 단지로 총 25개동 281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역세권 아파트와는 거리가 멀지만 관악산 자락에 위치한 아파트로 인근 금동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나 중심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경관이 뛰어나 조용한 입지 환경을 갖춘 곳입니다. 23평형 기준 2021년 9월에 6억 2,500만 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6월 9층이 4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며 1억 9,500만 원이 하락한 하락률 31.2%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최저 매물 가격은 13층이 4억 3천만 원입니다. 전세는 2억 5,5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이 아파트는 매매보다는 전세 수요가 더 높은 단지로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완전한 구축은 아니어서 거주 안정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의 긴급 부동산 대책으로 단기 거래 절벽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 저점 구간이라는 점에서 투자 매력은 충분합니다. 특히
완전 구축보다 부담이 적은 가격대로 인해 풍선 효과에 따른 거래량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급매물 위주의 접근과 보수적인 매수 전략이 유효하며 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여지도 기대할 수 있는 단지입니다. 6위. 오류동 동부골든 아파트.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동부골든 아파트는 1998년 12월에 준공된 최고 20층의 단지로 총 10개 동 1236세대의 아파트입니다. 오류동역과 도보 15분 정도의 간접 역세권의 단지로 오류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매봉산 자락에 위치해 있어서 자연경관도 뛰어납니다. 중심 상권으로 보면 외곽지역이지만 교통 편의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24평형 기준 2021년 9월에 5억 9,900만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6월 8층이 4억 1천만원에 거래되며 1억 8,900만원이 하락한 하락률 31.6%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최저 매물 가격은 5층이 4억 3천만원입니다. 전세는 없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규모에 비해 거래량이 적고 매매보다는 전세 수요가 많은 단지입니다.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곳입니다. 정부의 긴급 부동산 대책으로 단기 거래 절벽 가능성은 있지만 대출 규제로 저가 매물을 찾는 수요가 늘 경우 거래가 활발해질 여지도 있습니다. 생활 편의성은 무난하나 노후화, 주차 문제, 그리고 고지대 위치 등으로 호불호가 갈립니다. 현재 시세 상승 전 단계로 장기적 관점의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며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5위. 시흥동 럭키아파트.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럭키아파트는 1982년 2월 준공된 최고 12층의 단지로 총 9개 동 986세대의 아파트입니다. 금천구청역과 석수역 사이에 위치한 아파트로 안양천과 문백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과거 직주 근접 아파트로 인기가 높았던 단지이지만 교통의 변화, 그리고 중심지 이동 등으로 점차 소외되던 아파트입니다. 21평형 기준 2021년 9월 7억 9,500만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6월 11층이 5억 2천만원에 거래되며 2억 7,500만원이 하락한 하락률 34.6%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저층이 4억 9천만원이며 4층이 5억 3천만원입니다. 전세는 2억 4천만원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도 매매 거래보다는 전세 수요가 많은 단지입니다. 매매 가격 대비 전세의 갭이 50%가 되지 않으며 최근 가격 하락기에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재건축 확정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지만 아직 본격적인 상승 국면은 아닙니다. 전체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로 단기적으로는 긴급 부동산 대책에 따른 거래 절벽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점 매수의 타이밍으로 평가되며 전문가들이 언급한 저가 아파트에 대한 풍선 효과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단기 차익보다는 장기 임대 수익 관점에서의 접근이 유리하며 급매 위주의 보수적 매수 전략이 적절한 시점입니다. 4위. 상계동 주공 6단지.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주공 6단지는 1988년 5월에 준공된 최고 15층의 단지로 총 25개 동 2,646세대의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는 노원역과 가까운 역세권 아파트로 노원역 주변에 중심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상수초등학교 및 상계, 신상중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며 주변 롯데백화점도 입점해 있어 생활 편의성이 뛰어납니다. 24평형 기준 2021년 9월 9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6월 4층이 6억 1천만원에 거래되며 3억 3천만원이 하락한 하락률 35.1%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저층이 6억 원이며 10층이 6억 2천만 원입니다. 전세는 2억 5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이 단지는 최근 신속 통합 절차를 통해 재건축을 진행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상계 택지지구 개발과 연계된 중심입지로의 발전 가능성도 큽니다. 현재는 아직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재건축 이슈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매보다는 전세 수요가 많은 단지로 임대 수익 중심의 투자 전략이 유리하며 재건축 윤곽이 구체화되면 단기 시세 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저평가 상태이면서 거래량이 서서히 늘고 있고 정부 정책에 따라 단기 거래 절벽이 발생할 수 있으나
오히려 저가 매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상승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장기적이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3위. 창동 주공 4단지.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창동 주공 4단지는 1991년 11월에 준공된 최고 15층의 단지로 총 10개 동 1710세대의 아파트입니다. 녹천역에 인접해 있는 역세권 아파트로 입지상 조용한 곳에 위치해 있고 주변 생태공원 등으로 인하여 자연친화적인 환경입니다. 학구는 인접해 도보권에 위치해 있지만 중심 상권에서는 좀 떨어진 위치입니다. 21평형 기준 2021년 7월에 7억 2,900만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6월 11층이 4억 6,700만원에 거래되며 2억 6,200만원이 하락한 하락률 35.9%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최저 매물 가격은 11층이 4억 9천만원입니다. 전세는 없습니다. 이 단지는 매매보다는 전세 수요가 높은 편이며 규모에 비해 거래량은 많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재건축이 확정되어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장기적인 개발 계획도 진행 중입니다. 다만 고금리 여파로 인해 가격이 크게 하락한 상태이며 80년대 아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 속도는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30년 전후로 재건축 현실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 투자 관점이 필요한 시점이며 정부 대출 규제로 단기 충격은 있겠지만 저점 매수 후 중장기적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단지입니다. 2위. 방학동 신동아 1단지.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신동아 1단지는 1986년 12월에 준공된 최고 15층의 단지로 총 30개 동 3,169세대의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역세권 아파트는 아니지만 서울신학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초품화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과거부터 주변 인기 아파트였지만 최근 노후화로 인하여 약간 주춤하기는 했지만 도봉산과 방학천에 인접한 경관도 괜찮은 단지입니다. 22평형 기준 2021년 11월 5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5월 5층이 3억 5천만원에 거래되며 2억 3천만원이 하락한 하락률 39.7%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최저 매물 가격은 6층이 3억 4천만원입니다. 전세는 2억 1천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도봉구 최초로 안전진단 2등급을 통과한 이 단지는 재건축 추진 속도가 빠르며 지상 49층 규모의 총 4,065세대 초고층 대단지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향후 생활 인프라 확충과 함께 도봉구 대표 고급 주거지로의 도약이 기대됩니다. 투자 및 실거주 수요 모두 높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고금리 여파로 구축 아파트 특성상 가격 방어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부 대책으로 단기 거래 절벽이 우려되나 저평가 단지에 대한 풍선 효과로 인한 반등 가능성도 큽니다. 현재는 임대 수익 중심의 장기적, 보수적 투자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위. 상계동 주공 1단지.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주공 1단지는 1988년 5월에 준공된 최고 15층의 단지로 총 24개 동 2,064세대의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는 중계역과 녹천역 사이의 더블 역세권 아파트로 상천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 단지입니다.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며 인접 공원 및 중랑천에 인접해 있어서 생활 편의성은 뛰어납니다. 24평형 기준 2021년 8월 8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6월 4층이 5억 2천만원에 거래되며 3억 5천만원이 하락한 하락률 40.2%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최저 매물 가격은 4층이 5억 2천만원입니다. 전세는 2억 6천만원부터 형성돼 있습니다. 이 단지는 재건축 기대감이 여전하지만 고금리 여파와 급매물 출회로 인해 가격 하락을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재건축 추진과 교통 호재로 상승 여력이 충분하지만 최근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단기 거래 절벽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건축 분담금 부담이 크다는 점은 초기 투자자에게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매매보다는 전세 수요가 많은 단지로 임대 수익 중심의 전략이 유리하며 재건축 윤곽이 뚜렷해지면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저평가 상태이며 보수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서울시 대단지 20평형 하락 아파트들은 고금리와 정부의 긴급 대출 규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보다는 전세 수요가 많은 단지들이 많아
임대 수익 중심의 전략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재건축 기대감이나 교통, 입지 호재 등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를 가진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저점 구간에서의 보수적인 매수 전략은 유효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절벽과 급매물 출현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평가된 단지부터 거래가 활성화되는 흐름도 예상됩니다. 결국 지금은 리스크를 감안하되 미래 가치를 본다면 충분히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